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미국, 미국 S&P 500 ETF를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는 기존에는 키움증권으로 해가지고 미국 직투 계좌에다가 달러로 환전해서 SPY나 SPYG 이런 거를 좀 사려고 했는데, 생각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. 고쳐 먹은 거 어떻게 고쳐 먹었냐면, 국내에 저희가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, 그리고 퇴직연금 IRP가 있죠. 그리고 하나 더 ISA 계좌. 이게 다 세제 혜택이 좋은 계좌들인데,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랄까, 연금저축하고 퇴직 IRP는 만 55세가 넘었을 때 이제 인출을 해야지 그동안에 제가 이 상품들을 투자함으로써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개원하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이제 그게 좀 단점이 돼요. 한마디로 돈이 만 55세까지 묶이게 된다. 연금저축계좌에다. 그래서 사람들이 좀 투자하는 걸 꺼려하기도 하는데요. 저는 어, 그럼에도 만 55세까지 돈을 묶어놓는 한이 있어도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IRP는 뭐 최대한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만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를 좀 말해볼게요. 간단하게.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기준, 2022년까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이 이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나이도 50세 미만이죠. 올해 37살이니까. 그래서 작년에도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,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3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총 700만 원을 넣었고요. 어, 세액공제는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13.2%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전 700을 넣었기 때문에 약 9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. 연말정산 결과.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23년도 테이블인데요. 5,500만 원 초과되는 소득은 900만 원까지, 연금저축은 600만 원, 퇴직연금은 그대로 300만 원 한도 유지가 되는데 900만 원까지 늘었다.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200만 원을 더 55세 이후에 꺼내줄 수 있는 계좌에 투자를 할 수 있다. 그렇게 돼서 세액공제율은 뭐 작년하고 똑같고요. 저는 그래서 어쨌든 세액공제 누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누리자. 네, 이렇게 해봐야 저 올해 투자하게 되면 900만 원 안에도 연금저축을 넣고 있으므로 총 1,300만 원을 만 55세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.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. 저도 요즘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맨날 헷갈리고 까먹고 하는 부분인데 어,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. 국가가 개인에게 혜택을 줄 때, 굳이 이제 무조건 혜택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혜택을 베푸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을 줘요. 둬요, 제한을. 그래서 연금계좌, 어차피 자기 돈으로 만 55세까지 묶어두겠다고 하는데, 그리고 세액공제는 어차피 700만 원만, 작년 기준으로 700만 원, 올해는 900만 원만 해주겠다고 했는데, 굳이 왜 1,800만 원으로, 예, 이게 제한을 두느냐. 내가 어차피 세액공제 해주는 거는 이 900만 원, 올해 기준으로 900만 원만 해줄 거면서 왜 1,800만 원으로 한계를 두느냐. 올해도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왜 한도 증액을 안 해줬느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미국 S&P 500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사고 팔고 했다고 쳐요. 그러면은 이 매매 차익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이게 희한하게도 예, 분배 소득에 대한 소득세 15.4%를 먹이게 돼 있어요. 일반 계좌로 하면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수익을 거뒀을 때 15.4%를 떼어가죠. 세금으로.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다 좋은데 이제 이 분배 소득으로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, 그러니까 85만 원 실수령이 된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인데 연금저축 계좌나 혹은 IRP 계좌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일단은 과세 이연,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는 거를 25.4% 내는 거를 연기해 준다.
언제로? 만 55세 이후로. 근데 15.4%도 자세히 보시면은 나이에 따라서 낮아져요, 소득이. 제가 5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은 내가 연금으로 받아갈 때 5%의 세금을 걷어가고 70세 넘어서는 뭐 4%, 80세. 이게 치사하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조금 걷어간다. 이제 그게 좀 있긴 한데.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걷어가야 될 세금을 여기 연금저축계좌 IRP에 넣으면은 못 걷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인 거죠. 단지 만 55세까지 돈 묶인다는 거 딱 그거 하나 빼고 1,8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,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,800만 원 넣었어요. 그래서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나머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나 페널티 없이, 예, 페널티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액공제를 900만 원을 받았어요, 올해. 근데 내가 이거 900만 원을 인출하겠다라고 하면 16%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기원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16%가 이미 내가 여기서 13.2%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해가지고 받아갈 돈을 꺼내갈 경우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어떤 그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은 2.8%가 된다.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되고, 이게 만 55세까지 묶인다는 거, 이게 진짜 커요.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, 만 55세.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돈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불려서 돈을 사고, 차를 사고, 뭐, 애들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, 만 55세까지 돈을 뺄 수가 없다. 이게 참, 이게 사람,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주게 되는데, 그 사람이 보통 그 주식이나 뭐, 부동산,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인간의 어떤 본능 때문인데요. 인간은 좀 의외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장기간으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잘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당장 뭐 만 55세 이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장 뭐 내년, 내후년, 길면은 3에서 5년 정도 미래만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내가 돈을 막 이렇게 불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 55세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를 보통 안 하려고 하는 게 크죠.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도 있고 워낙에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가 많이 늘긴 했지만 별로 좀 안 하고 싶어요. 넣더라도 최소한 넣고. 그래서 뭐 저도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뭐 대단히 뭐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성구안이 있고 이렇지 못하거든요. 근데 저는 딱 이거 하나는 믿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. 이 X축, 이 가로축은 자산이고요. Y축은 행복 지수라고 할까요? 행복. 그러니까 행복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뭐,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자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날 순간까지는 행복감이 비례해서 엄청 커지죠.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그 상승폭이 커지지 않게 됩니다. 둔화가 됩니다. 돈 자체로 이제, 행복감이 커지는 것은.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내가 돈이 진짜 뭐 한 푼도 없을 때, 예를 들어 대학생일 때, 자산이 이렇게 1,000만 원 정도 늘어났을 때, 제 행복은 이만큼이나 늘어나게 됩니다. 근데 내 재산이 뭐 한 10억 있을 때 자산이 똑같이 이렇게 1,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체로 이런 경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생각이 뭐냐, 제가 아내한테도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, 저희가 돈을 막 많이 벌더라도 돈이 많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삶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시점이 26살이니까 제가 현재 나이가 37살 그리고 나중에 뭐한 100살쯤 죽는다고 치면은 26살부터 지금 37살 때까지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윤택해지는 수준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 37살 이후로는 저는 돈이 계속 모이겠지만 모이더라도
돈 씀씀이나 돈으로 얻는 행복감을 이 이상은 늘리지 않으려고 해요. 거의 일부러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뭐 36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. 차는 국산 SUV를 타고 있다. 예. 근데 제가 앞으로 자산이 뭐 20억, 30억이 되더라도 아파트는 이 정도.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30평대 혹은 20평대 아파트 그리고 국산 SUV 정도. 그러니까 자산을 어디에 돈을 쓰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이상 늘리지 않겠다. 그리고 생활비 자체도 월 수입에 부부 합산 월 수입에 절대 50%는 넘기지 않겠다. 예. 지금 버는 만큼 더 써도 되고 더 높은 수준은 게 국산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BMW X3 같은 더 좋은 차를 타도 되죠. 뭐 저희는 애도 없고 하니까 아파트도 지금 더 욕심을 내면 대출이 지금 저희가 한 3억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 더 내서 5억대 이상 받아서 더 좋은 데로 가도 되겠지만 이 이상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. 근데 저희는 여기서 뭐에 대해서 욕심을 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할 가치는 이거예요. 행복감, 정신적인 부유. 이거는 제가 그전에는 이게 돈을 모은답시고,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돈 모으는데 급급해가지고 행복감이 이게 커지지 못했어요. 돈 모으는 재미만 있었죠, 사는 게.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정신적 행복을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높은 행복감을 추구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. 그게 뭐 돈으로 얻으려는 행복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명상도 하고 있고 요가 그리고 뭐 소식하기 그리고 아내랑 대화를 통해서 부부간의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여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려고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. 주식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아주 보수적으로 재미없는 S&P 500만 하고 있죠. 그리고 남들과 뭔가 나를 비교해가지고 뭔가 이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.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행복, 정신적으로는 상류층이 되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S&P 500을 투자하고 있는지 삶의 어떤 정신적인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다음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